네, 안녕하세요. 금융권 취업 도와드리는 불스메이커입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 디지털 서포터즈, 일명 국디서라고 하죠. 24년 하반기 모집이 8월 18일까지 모집을 하는데, 오늘은 이 국디서 자소서 가이드를 담은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 간단히 들으면, 저는 2020년에 삼성증권 PB대졸 공채로 입사를 했고, 4년 정도 다니다가 지난 2월에 퇴사를 하고, 현재는 금융권 취업준비생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제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더 자세히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한번 스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캔을 하시면 이런 게 나오는데, 금융이랑 송고에서 금융권 취업 관련된 모든 거, 자소서 첨삭, 그리고 필기 전형 NCS 코칭, 면접 코칭, 이런 다양한 걸 하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와서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론 들어가면, 저도 대학생 때, 취준생 때 서포터즈를 했었습니다. 저는 증권사를 가고 싶어서, 신금투, 지금은 신한투자증권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2014년에 이제 신금투 서포터즈 8기 활동을 했었어요. 서포터즈에 제가 지원했던 목적은, 크게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수 서포터즈로 선정되면 인턴 기회와 지원할 때 서류 전형이 면제된다는 혜택이 있어서 지원을 했고, 두 번째는 금융권 취업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대활동 스펙으로 쌓기 위해서 이력서에 한 줄, 자소서에 한 줄 넣기 위해서, 그리고 자소서에 소재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로 서포터즈에 지원을 해서 개인 부문 최우수상과 팀 부문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은 서포터즈를 왜 운영할까? 요거는 근데 제가 앞서 하나은행 이 서포터즈 자소서 가이드를 드릴 때 또 설명을 드린 건데,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비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와 기업이 서포터즈 운영하는 목적 약간 다릅니다. 뒤에서 설명할게요. 아무튼 기업이 보통은 서포터즈를 모집하는 목적은 홍보가 큽니다. 이런 이제 뭐 이벤트가 있거나, 이 신금투 모의투자대회 그때 홍보를 했던 활동이고, 활동 사진이고, 네, 모의투자 뭐 이 프린트해서 학교 게시판에도 붙이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기업은 프리어그 뭐 이런 것도 했고, 이제 신금투를 홍보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은 보통은 서포터즈 운영의 목적은 홍보, 자사 이미지나 상품, 서비스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국지서는 약간 느낌이 달라요. 국지서의 모집 공고를 보시면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영업점 디지털 서포터즈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에 이제 별표로 영업점 방문 고객 대상 적극적인 디지털 서비스 활용 안내 및 도움 지원, 그리고 리브엠, KB국민은행이 하는 알뜰폰이죠. 리브엠 가입 개통을 지원하고 신규 모집도 하고 마케팅, 그러니까 홍보 활동도 하는 역할을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는 홍보인데 약간 느낌이 다른 홍보예요. 영업점에서 내방 고객을 응대하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이제 리브엠 가입 개통 지원 요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업점에서 요게 또 그냥 대활동이 아니고 시급을 주는 파트타이머 개념이라서 실제로 근무를 하면서 영업점에서 방문하는 고객들을 응대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르바이트보다는 조금 더 좋고, 금융권 취업 관점에선 인턴보다는 약간 애매하게 못 미치는 그런 스펙을 쌓을 수 있는 활동입니다. 뭐 어쨌든 은행에 지원하시는, 특히 국민은행에 나중에 공채 지원하실 분들은 이 활동을 하게 된다면 휴학을 하셨거나 아니면 뭐 이미 졸업을 하신 분들은 이 활동을 하고 KB국민은행 공채 모집 서류 전형을 넣으면 자소서 합격 확률이 더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국민은행 서포터즈, 디지털 서포터즈는 홍보 목적보다는 실제 근무를 할 사람을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초반에 8월 18일까지 모집한다 했는데, 저는 보통 마감 기한 하루 전까지 내는 스타일이라, 물론 저는 내진 않지만 제가 코칭 드리는 분들은 한테는 최소한 하루 전까지는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8월 18일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8월 19일까지입니다. 근데 웬만하면 하루 전에 내시는 게 좋아요. KB국민은행 자소서를 쓰실 때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KB국민은행은 공채와 인턴 뭐 모든 채용 전형에서 자소서 작성을 할 때 블라인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명이나 학교, 뭐 출신지, 가족과 친인척 사항 이런 게 자소서에 들어가면 아무리 자소서를 잘 쓰더라도 탈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웬만한 이런 정보들은 기재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은행 국비서 서포터즈의 자소서 문항을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지원 동기입니다. 지원 동기와 이제 근무 경험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500자 이내로 적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요건 지원 동기, 일반적인 자소서의 지원 동기가 보통 첫 번째로 나오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지원 동기. 요거는 어떻게 쓰시면 좋냐면, 국민은행에 왜 관심이 생겼는지, 보통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에 가장 강력한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건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나의 경험을 소재로 활용하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나의 경험이 적혀있기 때문에 이 지원자는 우리 기업에 대해서 실제로 이용해본 적도 있고
호감이 있고 우리 기업을 좋아서 지원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지원 동기에서 강력하게 활용될 수 있는 소재는 해당 기업에 대한 서비스나 상품의 이용 경험이다. 그래서 1번을 쓰실 땐 국민은행에 왜 관심이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동기로 디지털 서포터즈에 지원하는지를 쓰셔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모범 답변은 하려면 일단 국지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이게 명심을 하고 숙지를 하고 쓰셔야 됩니다. 앞에서 국지서는 그냥 일반 홍보 서포터즈가 아니라 했어요. 실제 근무를 하는 이 아르바이트와 인턴 사이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객을 응대를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이 역할을 하는 게 디지털 서포터즈다. 라는 걸 명확히 인지를 한 다음에, 그렇다면 1번 지원 동기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좋아요. 국민은행 앱 또는 리브엠, 알뜰폰을 이용한 경험이 있어요. 본인이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를 자소서에 활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저는 국민은행 앱을 이용하면서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요런 서비스들이 좋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국민은행 앱을 설치해서 이용했으면 좋겠다. 또는 저는 국민은행이 하는 리브엠 알뜰폰을 이용 중인데 너무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성능이 일반적으로 핸드폰을 사용할 때 이동통신사, 대형 이통사에 대비 크게 떨어지는 게 없다. 혹은 어떤 점이 더 좋았다. 이통사 대비. 이런 걸 어필을 하시면서 이렇게 좋아서 매력을 느꼈고, 국민은행과 국민은행 앱에 대한 매력을 느꼈고, 이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썼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자소서에 지원 동기를 작성을 해주신다면 아주 완벽한 이 지원 동기로 활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서포터즈로 근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핵심 역량이 뭐라고 한 가지를 정의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와, 그리고 본인이 그 핵심 역량을 갖춘 사람임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디지털 서포터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일단 알아야 되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알아야겠죠. 앞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디지털 서포터즈는 영업점 내방객 대상으로 그러니까 앱과 리브엠을 이용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영업점 내방 고객은 보통은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보통 핸드폰으로 하기 때문에 지점에 잘 안 오지만 내방객들은 노인 고객일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노인 고객은 앱 이용에 서투르거나 아니면 리브엠도 이 알뜰폰도 모르고 있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 고객을 대상으로 이제 앱을 대신 앱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주거나 아니면 알뜰폰 이게 더 저렴합니다. 이런 홍보나 가입에 대한 가입 절차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겠죠. 그러면 어쨌든 고객을 응대해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지서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은 고객 응대 역량과 그리고 국민은행의 앱 또는 이 알뜰폰 리브M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지서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은, 제가 제시한 핵심 역량은 바로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디지털 사용을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는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친절함과 그리고 디지털에 대한 익숙함, 그리고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게 필요하겠죠. 되게 상식적인 얘기예요. 영업점에서 근무를 하려면 저도 영업점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일단 고객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친절함은 기본이어야 하고, 그리고 혹시나 민원 고객이 있으면 민원 고객에게 친절하게 응대를 하고 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지서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은 제 생각에는 고객 응대 쪽으로 작성을 한다면 모범 답변으로 자소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래서 제가 만약 자소서를 2번 문항을 작성을 한다면 고객 응대에 필요한 친절,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역량과 디지털에 대한 이해, KB국민은행 알뜰폰인 리브엠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나는 고객 응대도 잘하고 친절하다 뿐만 아니라 내만 고객에게 국민은행 앱이나 리브앱을 소개하고 이용을 도와주는 역할도 잘 할 수 있다 라고 적어주시면 이게 아마 원하는 자소서를 이 문제를 낸 사람의 출제 의도는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세지 말고, 물론 다른 방향으로 작성하셔도 틀렸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출제자의 의도와 약간 벗어나는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답변은 웬만하면 고객 응대 관점에서 그리고 디지털 이해 관점에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서류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는 디지털 서포터즈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제시를 할 때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 말고 KB국민은행의 인재상을 키워드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긴 한데 고객 우선주의, 자율과 책임, 적극적 사고와 행동, 다양한 가치의 존중, 이 네 가지는 어느 기업에서도 인재상으로 제시를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긴 한데 영업점에서는 특히 고객 우선주의와 자율과 책임 사실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당연히 내방객을 잘 응대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니까 고객 우선주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업점에서 근무를 하면서 자율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려움에
처한 고객을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뭐 대기줄이 길어서 고객 불만이 쌓일 때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율과 책임, 그리고 적극적 사고 행동, 요것도 마찬가지죠. 알뜰폰 홍보 업무도 아마 하시게 될 건데, 홍보 업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적극적 사고와 행동은 있어야겠죠. 그리고 다양한 가치의 존중, 뭐 영업점을 내방하시는 고객이 워낙 성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고객도 응대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 존중, 뭐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런 키워드도 자소서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문항, 마지막 3번 문항인데, 학교생활, 대외활동, 아르바이트 등 활동 중 다른 사람이 생각해내지 못했던 문제점을 찾고 이를 해결한 경험. 요것도 출제 의도는 명확합니다. 뒷디서는 영업점에서 고객을 응대를 해야 되는데, 고객 응대를 할 때 영업점에서 뭐 예를 들면 어떤 고객이 되게 바빠 보여요. 근데 얼굴에 불만이 가득 차 있어. 이런 경우에 고객에게 먼저 물어보지 않아도 고객은 불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그 고객의 문제를,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다가가서 해결을 해준다면 영업점에 근무하는 선배들이나 지점장님이 보시기엔 아주 만족스러운 국지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실제 의도는 지원자가 고객의 불편이나 불만을 잘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고객의 문제점이나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나 어떤 활동 중에 본인이 다른 사람이 어떤 불편이나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 요거를 어떻게 캐치해서 잘 캐치해서 어떻게 잘 해결해 줬는지에 대한 내용을 쓰신다면 모범 답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고객의 불편을 캐치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해결했던 경험을 제시하시면 돼요. 아르바이트나 또는 학교에서 뭐 팀 과제 중에 어떤 팀원이 불만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는 인턴을 하면서 어떤 고객의 불만을 해결했었는지, 중요한 건 고객에 대한 불만을 해결했던 경험을 제시하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서의 자소서의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영업점 내방 고객을 응대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그리고 어떤 걸 응대하느냐, 디지털을 응대를 하죠. 그러니까 디지털 서포터즈예요. 그러니까 영업점에 내방한 노인 고객, 노인의 확률이 크니까 노인 고객을 상대로 디지털 앱 사용을 도와주거나, 그러니까 뭐 간단한 업무 있잖아요. 뭐 이체나 아니면 증명서 발급은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노인분들이 모를 확률이 크기 때문에 옆에서 가서 하나하나씩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알뜰폰 리브엠 지원 업무를 수행하거나, 어쨌든 디지털과 관련된 역량이죠. 그러니까 디지털을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영업점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역량과 디지털 역량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걸 이 국지서 자소서의 전체적인 이제 두 꼭지, 두 포인트로 잡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바꿔 말하면 고객을 응대하는 친절과 센스, 그리고 리브M 잘 안다 넌. 나 리브M이 뭔지 잘 안다. 그리고 국민은행 앱 많이 써봐서 잘한다. 근데 잘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만 어필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국지서 자소서를 쓰는데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방향, 키워드를 잘 활용해서 그쪽으로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자소서는 합격하실 거예요. 그래도 자소서를 쓰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순구남 크몽에서 저는 활동 중인데, 노란색 요 배경에 이제 불스메이커를 찾으시면 저한테 연락이 될 거예요. 제 서비스도 보이고. 그래서 혼자 자소서 쓰기 어려운 분들은 저를 찾아오셔라. 그리고 여기 QR코드 스캔하시면 또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지서, 자소서 가이드를 말씀드렸고, 국지서뿐만 아니라 금융권 취준생 여러분들 꼭 원하는 금융권에 합격하셔서 높은 연봉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